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우리 대한애국당이었죠.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텐트가 25일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가 됐죠.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은 1000명이 넘는 규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대한애국당 당원, 공화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거기서 실신도 하고 엄청나게, 그리고 유튜브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철거 반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천막을 잡아 당기면서 이제 이게 그 천막 밑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낚아채서 땅바닥에 팽개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였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행정 대집행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는 2차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봤더니 이 서울시의 이 행정 대집행은 원천적으로 이게 불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행정 대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겠다. 또 그리고 행정 대집행 비용을 받아내겠다. 그래서 조원진 의원의 세비를 갖다가 체납 처분해서 압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서울시에서 오버하고 있는 거다. 서울시장님이 초임 검사 좀 하시다가 변호사 오래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 오래 하셔가지고 인권 활동만 하시다 보니까 이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계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 주변에 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민변이라는 그 단체를 사실상 리드해 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호사가 서울시장으로 있는 서울시가 이번 행정 대집행을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이 법적인 절차, 아주 상식적인 기본을 지키지 않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찍혀져 있는 그 사진들 보면 사람들이 막 끌려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이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 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훈령이 아니고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 이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 공권력이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해서는, 스스로 집행행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누가 들어왔다 이러면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딸에, 그런데 그 자력구제라는 게 있죠.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으면은 나가시오 하든지 경찰을 불러내서 즉시 퇴거를 요구하거나, 또 말에 안 들으면 자력구제라고 해서 끌어내버릴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점유라는 독특한 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하고는 다른 점유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점유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는 자력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도 그냥 쫓아내버릴 수가 있는데, 그 땅 안에 한 몇 달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자기가 천막도 지어놓고 이렇게 예를 들어 시골 땅이나 아니면 어디 땅에다가 천막 지어놓고 몇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땅을 타인의 점유를 배제를 해서 어느 영속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로서 우리는 그거를 점유라고 그럽니다. 그 점유가 형성이 되면 권리로서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구제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법원에다가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 또 철거소송, 태거소송. 그 유형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천막은 철거소송을 해야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소송만 해가지고는 철거할 수가 없고요. 그 천막은 철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누가 오토바이를 그냥 세워놨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주인 보고 이걸 치워라 라고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즉시 그 오토바이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치워야죠. 공공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치울 수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치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구분이 가시죠. 그런데 이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사인간의 것보다 조금 더 우리 사인간에는 남의 물건을 갖다가 법원에 남의 물건을 내 영역 안에 어디 들어와 있을 때 그 남의 물건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뭐 수거를 하거나 퇴거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행정 권력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스스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명령에 대한 집행력을 스스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또 그 절차를 규정한 것이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그런데 행정행위를 해서 어떤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합니다. 떠나라, 나가라. 이게 아니고요. 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행위를 해서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이번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행정대집행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 간의 사적 관계하고는 다르다. 행정 권력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광장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천막 주인한테 철거하시오, 수거하시오라고 명령을 하고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그러나 그 천막에 장기적으로 몇 달간 사람들이 또 지금 대한애국당이라는 그 정당이 점유를 하면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밤낮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 점유라는 게 그냥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천막에 대해서는 천막은 사람이 아니니까 천막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이 천막을 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광장에는 대한애국당 사람들이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막혀 있고 바람이 막혀 있는 천막을 설치했는 건데 거기에 천막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몇 달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치우는 거죠. 그것은 행정 대집행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이것은 뭐 법의 그냥 기초 상식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적하는 언론이나 법조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공화당의 법조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해드립니다. 지금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으로 할 수 없는 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발동을 했는데
일단은 사람에 대한 그걸 치우기 위해서 천막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집행이나 마찬가지였고 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완력이나 뭐 폭력이라고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낚아채는 걸 봤을 때는 그것도 폭력이겠죠. 그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행정대집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견사라든지 또 개사라든지 다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응? 누가 광화문에 소를 묶어놨다 그러면은 그거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 응? 그죠? 누가 광화문에 돼지를 묶어놨다 그러면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광화문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 법률에서는 이거를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대체적인 자기 의무.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의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치우고 철거반원들이 대신할 수 있잖아요. 대한애국당이 안 치워도 업자가 대신해주고 비용을 구상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이것만 가능합니다. 그 의무에는 부자기 의무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대체적 의무입니다. 사람이 광화문 광장에서 나가라. 이거는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당원들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데 광장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서울시장이 너 나가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할 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 이수순신 광장 근처 100m 이내에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든지 또 아니면 광화문 근처에 나오지 말아라는 걸 하든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 근처에는 개를 데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했는데 광화문 공원에 개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금을 매깁니다. 그 개를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 공원에 개를 데리고 들어오면 벌금을 매기는데 그 공원에 개를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은 멱살을 끌고 끌집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나 벌금을 매깁니다. 사람이 신체의 자유가 보존이 있고 자유권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법률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을 턴끝만치도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바이고 행정대집행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진두지휘한 걸로 제가 이를 보여요. 요즘 보니까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으시던데 마치 자기가 지금 이걸 당연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법률 검토를 한 번 더 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법률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하시면 이 모든 책임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이 이번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서울시하고 서울시장 개인이 지휘를 했으니까 거기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게 가담된 사람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 대집행을 이번에 한 사람은 요런 책임자 증명서를 갖고 다녀야 돼요. 요런 책임 증명서, 요 있죠. 요 행정 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이거, 대한애국당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행정 대집행 책임자,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돼야 될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지금은 1인 시위를 그만뒀습니다만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호 박사님
재판을 지켜보다가 이거는 좀 부당하다 싶어서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길거리로 나와서 서울시청 앞에서 한 5개월 정도 1인 시위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서울시청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싶었겠죠?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잠깐 앉았던 의자라든지 이런 걸 사람하고 분리해서 대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서울시에서도 그걸 못했고요. 못했지 않습니까? 대한애국당이 그 쳤던 텐트는 거기에 농성이나 의사표현을 위해서 있었던 그분들과 분리될 수 없는 그냥 그분들이 휴대했는 천막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오밀조밀 앉아서 비와 바람을 피했던 도구에 불과하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끄집어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리력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 자체가 행정대집협의 기본 요건이 안 맞아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도로에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농성을 했어요. 몇 달을 했는데 그 농성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했다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행정대집행 기본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글쎄요. 법조인이신 서울시장님이 실수를 했네요. 정말 법에 대한 달인이시고 빈틈 없으신 분 아니었나요? 이때까지 이런 일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 경우도 있군요. 제가 볼 때는 이 행정대집행의 기본 요건을 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 행정대집행은 완전히 불법이다. 그리고 또 일간에는 오늘 밤에도 또 행정대집행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 기간의 차이는 둘 수는 없지만은 그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이번에 새로 설치한 거는 지난번 설치한 거랑 달라요. 이번에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충분한 계고 기간을 둬야 됩니다. 계고 기간을 두고 하지 않으면 또 통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몇 번을. 그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의한 통지를 하도록 행정대집행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시 공무원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전부 다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의한 통지를 25일 날 하고 지금 며칠 됐는데 또 철거를 할 수 있냐?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집행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위에서 그냥 속칭 하는 말로 까라면 까는 식으로 그냥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변호사인 법조인이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법률 검토 같은 거 필요 없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게 사실이라면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민법 총칙에 나옵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것이 행정대집행법 2조에 대집행 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행위는 대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권을 사람을 어디서 끌어내는 이런 거는 행정대집행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사의 판결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것, 공당에 의한 사실상 노천 천막 당사와 같은 천막 당사를 인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해버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 사상사에 아주 암흑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공당의 천막 당사를 밤에 기습적으로 해서 철거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사실상은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인 1948년 이후에
전쟁을 겪으면서 극심하게 혼란스러웠던 그 여당, 야당 쟁쟁이 심했고 그랬던 그 시절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절에도 이런 원내 정당은 뭐냐면 지금 조원진 의원이 배지를 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원내 정당입니다. 소수 정당을 이렇게 무참하게 우리 사회에서 그냥 뭉개버리는 이런 행위들은 평소에 서울시장님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와 민변이 추구하던 그 가치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소수자 보호의 정신은 다 어디다 두셨나요? 소수자 보호의 정신은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소수자에만 소수자인가요? 대한민국의 원내 정당입니다. 이렇게 차별해서는 되지 않겠냐. 굳이 저는 세월호 천막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절차 위반은 매우 심각한 거라서 지금 행정 대집행 비용 2억 얼마 들었다는데 그 비용 서울시장님이 다 변상하십시오. 그 비용 변상하셔야 되고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다친 비용을 치료비도 서울시에서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 비용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를 만약에 이거 법적인 문제로 수사가 되고 있는 분은 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행정 대집행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종의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철거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게 민사소송을 다 하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재개발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철거민들 끌어낼 때 철거민들하고 부딪혔을 때는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몇 년 전인가로 기억나더군요. 박원순 시장이 그 재개발 지역에 가서 철거 현장에 가서 막 공무원들을 좀 나무랬던 물론 이제 집행은 했죠. 그래서 막 그거를 본인은 굉장히 선한 시장으로 비춰지도록 했습니다만은 그 집행은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춘 집행이고 이번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이 행정대집행은 불법 집행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 말에 무슨 잔나비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 그러더니 저도 이 행정대집행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습하는 자세로 대국적으로 좀 처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논평을 마치겠습니다.